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이천 장애인 체육 종합훈련원에 휠체어 컬링 전용 경기장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지금 팀이 지금 8명이 들어와 있는데 시트를 한 개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8명이서 돌아가서 다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스톤을 몇 개 못 굴리고 훈련 시간이 끝날 때가 많았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컬링장이 없었거든요. 이천 훈련원에 이렇게 컬링장이 생긴 게 너무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임시로 수영장을 얼려 훈련하거나 경기장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했던 국가대표 휠체어 컬링 선수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천 장애인 체육 종합훈련원 휠체어 컬링 전용 경기장이 지난 13일 공식 개관하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스포츠과학 시스템 도입으로 자세와 전략, 개인 기량도 꼼꼼하게 분석 점검하며 기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트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개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것도 정말 선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4,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돼 4개의 시트가 구성된 경기장은 무엇보다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에 집중했습니다. 경기장이 없을 뿐더러 경기장하고 가까운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휴식 시간에 선수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원 시스템으로 다 이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만족도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음 달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 참가한 뒤 오는 3월 평창에서 치러지는 2017 세계 휠체어 컬링 선수권 대회를 위해 다시 이천 훈련원에 모여 훈련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빈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지난 2014년 60.2%로 지난 2015년에는 1.5% 상승해 61.7%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빈곤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지난 2015년 기준으로 50대 빈곤율은 14%, 40대는 11.3%, 20대는 10.9%였고 30대는 9.1%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만섭 부연구위원은 상대적 빈곤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빈곤 정책의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 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눈, 사지마비, 혈액 조혈기, 고형암과 관련해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며 그동안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 2일까지 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의견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60세 이상 노년층 폐렴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폐렴 환자가 5년 만에 약 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은 폐렴은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 여러 증상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의들은 특히 65세 이상은 예방을 위해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중독을 비롯한 감염성 장염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장염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가 추위에서도 생존하는 데다 여름에 비해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게 주요 원인입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영하의 날씨.
심지어 얼음 속에서도 생존하는 노로바이러스. 겨울철 감염성 장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 다른 원인 로타바이러스도 겨울의 기승입니다. 둘 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리는데 전염력이 강해 어린이집과 같은 단체 생활을 하는 영유아와 어린이가 주로 감염됩니다. 최근 3년간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또 콜레라, 대장균과 같은 세균으로 인한 감염성 장염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1월에 9세 이하에서 가장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에는 조개, 굴과 같은 어패류를 완전히 익혀먹지 않는 경향이 있는 데다 여름에 비해 위생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감염성 장염에 걸리면 복통, 설사, 구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건강하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유아와 어린이 등 설사로 인해 탈수에 취약한 사람들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도 합병증 위험이 큽니다. 당뇨병이라든지 심장, 간질환, 콩팥질환 등의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암 환자분들, 그리고 장기 이식을 받은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식중독이나 장염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성 장염은 감염자의 침, 감염자가 만진 문고리 등을 통해서도 전파돼 예방하려면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이 중요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약 630만 명의 여성들을 위한 든든한 보금자리라 할 수 있는 경기 여성의 전당을 용인시에 개관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용인시 신갈동에 세워진 경기 여성의 전당. 지난 2006년도에 건립을 제안한 지 11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땅을 기부받은 뒤 경기 여성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바자회와 벽돌 한 장 쌓기 등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경기도가 적극 지원한 결실입니다. 연 면적 2,300제곱미터의 규모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다목적 홀과 세미나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췄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여성들한테 이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이 공간을 공개해서 언제든지 와서 일할 수 있고 앞으로 경기 지역을 이끌어갈 여성 활동가를 교육하고 세미나 등 각종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고 인식 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뛰고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고 그 중심에 경기도의 여성 지도자들이 계실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는 손을 잡고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경기 여성의 전당이 든든히 자리 잡아 630만 경기 지역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의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장애인 복지의 최우선 과제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올해 2,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읍면동 행정도우미와 요양보호사 보조, 노인 대상 전문 안마 서비스 등 1,270개의 공공근로형 일자리를 만들어 미취업 장애인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경남도는 직업재활시설 44곳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능 보강 사업비 114억 원을 지원해 982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운영과 경남장애인 맞춤형 훈련센터 등을 연계해 21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노인의 경북연합회가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신년 교례회를 가졌습니다. 신년 교례회는 대한노인의 중앙회 이심 회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노인의 시군 지회장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교례에서 박영일 경북도 연합회장은 올해도 노인의 복지 증진과 노인 행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관용 도지사는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 어르신분들께 사회의 구심점이 돼 경륜과 지혜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천재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약 360여 점이 아시아 최초로 광주에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김영솔 기자가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한 손을 어깨에 올린 이 여인은 도발적이면서 동시에 연약한 느낌을 풍깁니다. 붓으로 점을 찍어 표현하는 점묘법을 사용한 이 작품은 입체파를 대표하는 천재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인 기다림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강주에서 피카소의 진품인 원화 370여 점이 전시된 피카소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본 전시의 피카소 그리고 그의 열정은 세계적인 시각에서의 예술가의 삶을 보여줍니다. 둥그런 도회 속에 모자를 쓴 기마투우사 피카도르가 창을 들고 등장한 모습입니다. 피카소가 도예가였던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림에서 멀어질수록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도 높지는 않았는데요. 피카소는 그럼에도 도예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희소성이 높은 피카소의 도예와 판화 등 다양한 작품 구성으로 그의 정신세계와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또 새로운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같이 참여하게 됐고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제 기획하게 됐습니다. 실제 피카소 그림이라서 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오고 싶은 것 같아요. 아시아 최초로 강주에서 처음 열린 이번 전시는 올해 2월을 끝으로 일본과 홍콩 등 순회전이 마련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충북음악협회가 충북 지역 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지역 음악인들을 위해 충북음악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박진우 기자입니다. 감미로운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바로 이곳 청주시 상당구 남성면에 위치한 삼들바람에서 충북음악협회가 주최한 충북음악상 시상식을 개최했는데요. 시상에는 10개 시, 군, 지부, 대의원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보은근 의회 하규정 의원과 전선아 지휘자는 지역 문화 발전을 기여하며 합창음악의 보급과 예술단체 활성화에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아 충북음악인상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영광이고요. 이 상은 지역의 음악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와 저의 책무인 봉근의회 의정활동 더욱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알고 더욱더 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충북음악협회는 제56차 정기총회도 함께 개최했으며 충북 도내 음악인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장애아동과 청소년,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총 10회기에 걸쳐 겨울 계절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번 겨울 계절학교는 학령 정기의 대상으로 방학 기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예술적 소질과 잠재력 발굴을 도모하고자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계절학교는 성인반이 개설돼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돼 지난해 계절학교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더욱 알차게 구성됐습니다.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윤창로 관장은 방학 기간 동안 추위 때문에 활동량이 많지 않은데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며 이번 겨울 계절학교가 부모들에게도 양육 부담이 감소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사업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꿀잼 프로젝트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꿀잼은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신체활동, 여가활동, 사회적응활동으로 프로그램을 나눠 운동, 음악, 요리, 지역사회 탐방, 공공시설 이용하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과 음성군 일대에서 운영되며 음성군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꿀잼 프로그램 이용 희망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복지지원팀 전화번호 043-883-29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양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 동안 40여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면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나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중1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강의 형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참가자가 모둠을 이루어 다양한 주제를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나눔 교육 강연을 해준 좋은 세상 이웃사람들 이강원 대표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이타적인 삶에 대한 나눔에 관한 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청소년들과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양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청소년들과 함께 나눔이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나눔 교육에 대한 궁금한 점은 지역 연계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가 비바 챔버 앙상블 2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4세부터 3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모집 부문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7개 부문입니다. 접수 방법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장애인 등록증 사본, 심사용 동영상을 첨부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시각장애인 100명에게 북쉐어 온라인 도서관 36만 6,800여 종의 영어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서관은 이를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국내 거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청하한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캘리그라피 7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소아통역사 전문 작가와 함께 1:1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8회에 걸쳐 수업이 열립니다. 울산시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울산시 중구 중울산 새마을금고에 개소한 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 운영하며 센터는 상담실, 교육실 등이 갖춰져 있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권익보호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합니다. 단속에서 경기도는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혼동 우려 표시 등 국산 둔감 여부와 원산지 부정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경북 청송군 어른골에서 전 세계 20여 개국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017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박희용, 신윤선 선수 등 23명의 국가대표가 출전했습니다. 한편 대회 기간 중 청송군에서는 얼음조각 전시와 같은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가 정유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 윤장현 시장과 광주시 여성단체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회에서 광주 여성계는 단합과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문진수 협의회장은 광주 지역 23개 단체들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7 창의기획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분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과 여성가족 복지 증진 사업 등 4개 분야로 경기도에 있는 여성회관, 다문화센터 등 여성가족기관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 빙판길 낙상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낙상사고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부상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겨울철 빈번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빙판에서 넘어져 고통을 호소합니다. 다친 발목을 지지대로 고정시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겨울철 낙상을 가장 많이 당하는 노년층은 외출할 때 등산용 스틱이나 지팡이를 챙겨야 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무릎을 살짝 굽힌 채 비스듬히 내려오는 게 안전합니다. 장갑을 착용하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손으로 균형을 잡고 걸으면 넘어지더라도 고관절, 척추, 얼굴에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대처도 중요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벌떡 일어나 몸을 움직이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 다음 다친 곳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심하게 넘어졌다면 통증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좋고, 손으로 눌렀을 때 참을 수 없이 아프다면 골절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골절은 아니지만 빨갛게 부어오르는 경우에는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로서 얼음 주머니를 마른 주머니에 감싸서 부기를 감소시키고 더불어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어오른 증상이 가라앉지 않게 될 경우엔 즉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발목을 다친 경험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은 낙상사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니 잘 기억하셔서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전염병과 감기 질환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시고 이 몸이 안 좋을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병원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